네, 이번에는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번 검색을 하는 마당에 뭐 대충 노트북 구입하는데 뭐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지인이 이제 원하는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이냐면 뭐 그냥 가성비만 따진다면 약간 뭐 덜 알려진 LG나 삼성에 비해서 덜 알려진 한성 컴퓨터나 이런 쪽에 이제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원하진 않고 LG나 삼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리고 게임은 한 롤 정도 뭐 돌아가면 좋겠다. 물론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 구입할 때 처음에는 다 그냥 인터넷만 하고 뭐 문서 작업 할 건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살피고 살피고 살피다 보면 나중에 혹시 게임 할 때 안 돌아가면 어쩌지? 게임이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롤 정도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롤이 이게 3D 게임이라서 사양이 적게 먹는 게임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다른 MMORPG처럼 3D에 막 시점이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디아블로 3처럼 시점 고정 방식의 3D 게임이다 보니까 그나마 사양을 좀 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 돌리려면 노트북에서 한 5, 60만 원대 이상은 원활하게 돌리려면 외장 그래픽 카드 있는 뭐 그런 모델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찾아보니까 좀 깝깝하더라고요. 사실 LG나 삼성이 그런 한성 컴퓨터나 이런 뭐 에이서, 레노버 이런 약간 중소업체라기도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가성비 좋은 노트북에 비해서 가격대가 한 2, 30만 원 이상 비싼 편이거든요. 이제 운영체제 포함 안 된 걸 사면 그나마 한 1, 20만 원대로 한 10만 원 정도? 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차이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 없다고 하긴 그렇죠. 한성 컴퓨터는 사실 노트북 쪽에서는 가성비나 이런 걸로 인지도가 나름 있는 편이니까 요거 사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LG나 삼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컴퓨터 살 때 보면. 근데 그 무상 AS라는 것 자체가 정말 완전히 무상으로 1년 동안 내 컴퓨터를 완전히 다 돌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LG나 삼성보다는 그냥 가성비 좋은 걸 사고 이제 고장 났을 땐 택배로 한성 컴퓨터 같은 경우 뭐 한성으로 AS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사설 AS 업체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데스크탑하고 다르게 노트북은 거의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좋은데다가 뭐 윈도우를 막 특히 이상하게 써가지고 윈도우가 막 꼬이고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온다면 모를까, 하드웨어적으로 고장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막 몇 번 떨구고 이래도 잘 고장이 안 나요. 이게 워낙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가볍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데스크탑은 뭐 먼지도 좀 많이 끼고 얘가 이제 발열도 많이 나고 막 하다 보니까 쓰다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장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노트북은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냥 회사 거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전히 LG나 삼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처음 들어본 이상한 회사 거를 쓰자니 좀 찝찝하고, 그냥 일단 한번 살펴보죠. 뭐 요즘은 다나와를 좀 잘 안 쓰고 애누리를 쓰는 편인데, 검색이 훨씬 이쪽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최저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정확히 나온다 그래야 되나? 일단 사무용이든 뭐든 간에 정말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뭐 12인치, 13인치 이런 작은 것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도 하고 문서 작업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면 최소 15인치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1인치인가? 이거 지금 15인치 정도 되는데 15인치도 사실 크지 않아요. 이게 이 크기 자체가. 그래 문서 작업하기에도 사실 15인치도 좀 애매한 크기긴 하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15인치 중에는 이제 옛날 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1366 700인가? 아무튼 1300에 700 정도 되는 그 해상도를 쓰던 15인치가 있고,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광시야각에 이제 1900에 한 1000 정도 되는 해상도를 쓰는 것들 제품들이 있는데, 1900 해상도 정도면 일반 데스크탑에서 한 20, 한 21인치에서 24인치 사이에서 쓰는 해상도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양쪽으로 문서 좌우로 두 개 띄워놓고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물론 15인치의 1900 해상도면 글씨가 상당히 작아지겠죠. 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작업 공간이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1900 해상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대신 단점이 뭐냐면 게임 같은 거 돌릴 때 해상도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00에 700짜리, 그러니까 15인치에 1300에 700짜리 해상도에서 게임을 돌리는 거하고 1900에 1000에서 게임을 돌리는 거하고는 이 사양, 필요한 사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뭐 1300에선 프레임이 한 60프레임 너끈이 나오는데 1900에선 프레임이 한 30프레임도 막 간당간당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해결 방법으로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더 좋은 노트북을 사거나, 이제 그게 싫다면 게임을 실행할 때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1300에 700이라던가 아니면 뭐 1440 900이라던가, 그러니까 원래 1900 해상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한두 단계 낮은 해상도로 돌리면 그 약간 부족한 하드웨어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17인치, 15인치? 17인치는 보니까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7인치 중에서 미리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게이밍 노트북 쪽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 외장 그래픽이 일단 들어가면 가격대가 한 7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고, 음, 그리고 여기 뭐 해상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UHD까지는 필요 없고 QH도 필요 없죠. 한 FHD 정도면 지금 충분하고, 이 정도면 아마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구입할 때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 CPU,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일단 제껴두고요. 그렇게 막 고사양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문서 작업하고 웬만한 3D 게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노트북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15인치 이상, 15인 화면 크기가, 그리고 15인치 이상, 해상도는 1920, 1080 FHD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메모리가 한 8기가 정도 돼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외장 그래픽이 있는 더 비싼 걸 살 게 아니라면 내장 그래픽이 그 메모리를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4기가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한 8기가 정도 해야 되고, 이제 DDR4도 나오긴 했던데 저는 뭐 DDR3나 4나 차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SSD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트북이 뭐 요즘엔 데스크톱도 마찬가지지만 SSD가 요즘에 한 120기가가 한 5,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SSD를 쓰면은 체감 속도가 일반 하드디스크를 쓰는 거하고 체감적으로 속도가 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제 물론 로딩이나 프로그램 로드할 때 불러올 때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편리하긴 하거든요. 이제 난 그런 거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용량 큰 게 좋다, 그리고 안정성인 게 좋다, 그러면 그냥 일반 하드를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부팅 시간 좀 느리고 뭐 프로그램 불러올 때 조금 느리다 뿐이지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SSD는 뭐 중간에 갑자기 뻥 나서 데이터가 날아가다든가 이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도의 편리함이 있고, SSD를 쓰고 별도로 한 500기가 정도의 하드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컴퓨터에 뭐 자료를 막 그렇게 쌓아놓는 편이 아니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작업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SSD만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난 그냥 용량 크고 데이터 많이 저장하는 게 좋다, 빠른 거 필요 없고, 그러면 일반 하드를 써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15인치 1920, 1080 해상도 정도의, 그리고 광시야각 패널, 그리고 SSD, 메모리는 8기가 이상. 광시야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광시야각 패널이 별로 없었어요, 노트북이. 근데 이게 노트북이 보면 화면도 작은데 광시야각 아닌 거는 이 위아래 각도에 따라서 위아래 명암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그게 좀 불편한 점이었는데, 어차피 광시야각 패널이 나오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광시야각도 기본 선택 옵션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충 한번 골라보면 15인치, 그리고 AMD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전에는 좀 좋고 뭔가 그래픽 칩셋이 좋고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얘네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무튼 느낌이 그래요. 대충 살펴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i3 아니면 i5 뭐 이 사이에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펜티엄이나 셀레로는 고르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이제 뭐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뭐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6세대까지 나왔는데, 이게 같은 세대에 있더라도 i 시리즈하고 펜티엄하고 셀레론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셋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펜티엄하고 셀레론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셋은 아마 인텔 HD 2000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얘로는 게임은
게임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되고, 정말 얘는 문서 작업, 동영상 작업용에 사용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i 시리즈는 세대별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뭐 지금 6세대는 HD 520, 뭐 이전에 5세대는 5500, 600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음 그냥 HD 520이나 이 전 세대의 HD 5500, HD 6000 뭐 이런 인텔 그래픽 칩셋이나 성능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부품 살 때는 그냥 최신 걸 사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상으로 뭔가가 괜찮아요. 뭐 제조 공정이 더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전력 소모가 더 적다든가, 이런 그 미묘하지만 좀 중요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세대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i7은 가격이 뭐 저렴한 게 있긴 있어요. 찾아보니까 한 70만 원대에 있긴 있던데, 이제 SSD 빠지고 메모리 좀 줄어들고 뭐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한 그런 사양에 i7 칩셋만 딱 박아놓은 그런 저렴한 것들이 한두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가적으로 나머지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걔도 어차피 한 돈 100만 원어치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냥 롤 정도 돌릴 거면 i5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이 있으면 거의 확실히 그나마 좀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상태인데, 외장 그래픽이 없어도 내장 그래픽에서 지금 i 시리즈의 한 4세대, 5세대, 6세대의 i5 이상, i7, i5 이상이나 아니면 6세대, 5세대, 6세대 한 i3 뭐 그 정도에 들어간 그래픽, 인텔 그래픽 칩셋으로 롤까지 돌릴 수가 있대요. 뭐 완전히 원활한 건 아닌데, 한 중업이나 옵션 타협해서 하거나, 정 그래도 안 되면 해상도를 1920에서 뭐 좀 떨궈가지고 한 1400, 한 1300에 70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떨궈서 하면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이 한 3, 4년 된 건데, 걔가 벤치마크 점수로 보면 여기 i3에 있는 노트북의 한 절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디아3 돌리고 다 돌아가요. 걔가 이제 해상도가 한 1300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양의 높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i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저렴한 걸로. 근데 제가 이게 i3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 뭐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인벤 페이지 보니까 누가 질문을 해놨어요. 내장 그래픽 HD 520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텔 i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칩셋이거든요. HD 520이. 얘가 한 HD 5500 뭐 그런 것과 거의 동급이에요. 저기 아까 벤치마크에서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HD 520이 있죠. 얘가 770점대거든요. 이게 지금 패스마크에 있는 벤치마크 점수인데, 지금 770점대면 엄청 낮은 거예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지금 노트북에 쓰고 있는, 제 노트북이 한 4년 된 건데, 4년 전에 거기에 외장 그래픽으로 들어있는 게 6650M이거든요. 그게 한 700점대예요. 근데 얘가 지금 HD 520인데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CPU에 들어있는 최신 그래픽 칩셋인데 얘가 700점대거든요. 근데 얘로도 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나 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간대요. 한 중업, 중하업에서 충분히 돌아가고, 뭐 한타시에 약간 렉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해상도를 좀 떨궈가지고 하면은 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얘가 PC에 있는 그래픽 카드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이 아주 그냥 진짜 낮은 점수거든요. 비교도 안 되게. 뭐 예를 들면 GTX 750 이런 것들이 3000점대예요. GTX 750, HD 7850 이런 것들이. 근데 얘네가 지금 10만 원도 안 할 거야. 한 10만 원 정도 할 거야 아마. 비싸봤자 한 9만 원, 10만 원 하는 그래픽 카드들인데, 얘네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성능인데도 해상도가 작다 보니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구입할 노트북은 해상도가 1900이니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1900에서는 얘네로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를 떨궈가지고 어차피 화면이 15인치니까 떨궈서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요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밑에 있는 뭐 HD 6000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전 세대 인텔 아이리스 프로 뭐 6200 이런 것들은 약간 i7이나 이런 거에 들어있던 한 단계 더 높은 그래픽 칩셋인데, 그래서 CPU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기 질문을 보니까 대충 돌아갈 수 있대요. 여기 지금 뭐 다만 1920, 1080 로우 옵션과, 그러니까 이게 옵션
그러니까 최하로 낮은 옵션에서는 1920에서도 무난히 돌아가고 60프레임 이상이 히어로즈 오브 스톰이. 근데 얘가 돌아간다면 롤도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한 중업 정도면 렉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1920에서 해상도를 한 1400이나 1300으로 낮추면 걔가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 중업 정도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그냥 내장 있는 걸로,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있는 것까지 하려면 가격이 한 2, 30만 원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외장 있는데 i3 쓸 수는 없고 뭐 i5에 외장 그래픽 있는 거 뭐 그 정도 또 쓴다고 한다면 CPU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게 CPU하고 그래픽 칩셋하고 뭔가 좀 구색을 맞춘다 그래야 되나? 그래픽 카드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죠. 15인치에서 i3,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그냥 롤 어느 정도 그럭저럭 돌릴 수 있는, 뭐 정 안 되면 해상도를 타협해서라도 돌릴 수 있는 노트북을 찾아본다면 일단 뭐 LG 삼성은 제껴두고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게 6세대를 사겠다 이거죠. 여기 지금 4세대도 있는데 그냥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스카이레이크가 인텔 6세대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뭐 운영체제는 없는 게 이제 좀 더 저렴하긴 하고요. 이렇게 15인치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최신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해상도가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그냥 HD라 그래야 되나, 이걸 768이면 한 720의 HD 정도 되니까 그냥 HD급인 13661 768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보면 1920 1080짜리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쓰는, 그러니까 이게 15인치로 화면이 작긴 한데 문서 작업하고 뭔가 웹서핑 할 때 더 넓은 페이지를 보려면 글씨가 작아도 1920 1080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좀 불편할 수 있긴 한데 이게 1366은 작업 공간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동영상에 보이는 화면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보여서 뭐 창 두 개 띄워놓고 작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하나 띄워놓고 알트 탭으로 왔다 갔다 하면 모를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리고 1366은 광시야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던데 이게 지금 1900짜리는 보면은 광시야각 패널이 들어간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노트북에서 이게 시야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쓰다 보면 은근히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광시야각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나는 별도로 노트북을 연결해가지고 얘를 데스크탑처럼 노트북을 그냥 데스크탑처럼 쓰고 별도의 뭐 24인치나 22인치 모니터를 연결해서 쓸 거다라고 하면 1366, 768 그냥 저렴한 걸로 사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가 외부 모니터 연결하는 거는 어차피 1920, 1080까지 다 지원이 되고 뭐 더 좋은 그래픽 칩셋이 있다면 2500급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트북 상에 표시될 수 있는 최대 해상도지 외부 출력으로 뽑았을 때 나오는 최대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트북에 항시 연결해서 사용할 거라면 아니 모니터에 항시 연결해서 사용할 거라면 사실 해상도는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는 스카이레이크에 FHD 1920, 108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장 그래픽은 그냥 내장 그래픽 쓸 거고, 그 외에 또 본 게 광시야각. 광시야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요건 지금 분류가 i3고 스카이레이크 6세대에, 그리고 8기가 메모리가 한 8기가 정도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8기가. 그리고 SSD를 개인적으로 장착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 뭐 멀티부스터인가 이런 약간 CD롬에 끼는 그런 판때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그냥 일반 하드 끼고 하드 있던 자리에다가 SSD 장착하면 되는데, 이게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은 노트북 뒷판 뜯어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SSD가 기본 장착으로 돼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SSD 교체 옵션이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이런 거 그냥 하는 수밖에 없죠. SSD도 이제 회사마다 장단이 있고 메모리 타입이 뭐 TLC냐 MLC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수명 차이도 있긴 한데, 본인이 직접 교체할 수 없다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다 5만 원 주고 뭐 어떤 SSD를 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 껴가지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 SSD는 한번 빼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물건이 나오나 한번 보죠.
딸랑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것도 LG 걸로? 뭐죠? 제조사 선택이 돼 있나? 그것도 아닌데. 요거에 만족하는 게 LG밖에 없나요? 이게 지금 스카이레이크에 i3 6100 6100이고요. 6100U가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90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이게 A8 3520M인데 AMD APU인데 얘가 한 2200점인데 뭐 그냥 인터넷 하고 뭐 인터넷 영상 보면서 그거 녹화까지 돌리고 뭐 인코딩하고 하는데 뭐 좀 느리긴 하지만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3000점 이상이면 충분히 평상시 사용하는 용도로는 무난하다고 보면 지금 한 i3 얘가 지금 5세대고 6세대가 한 6100이 있고 6200이 있네요. 6200은 i5고 얘가 지금 6100인데 한 3500점 500점 정도면 CPU 무난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저전력 이런 거는 그냥 요즘에 나오는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고 화면 15.6인치 그리고 해상도가 1920, 1080 FHD고 뭐 16대고 당연한 거고 LED 당연하고 이제 IPS 패널로 광시야각이죠. 그러니까 IPS 패널이 뭐 장단이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약간 반응 속도가 좀 느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뭐 복원되는 뭐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대신 이제 시야각이 넓고 색감이 좋고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광시야각은 있으면 좋아요. 노트북에 이 노트북 모니터를 쓸 거라면 광시야각이 있어야 좋고 별도로 모니터를 연결해서 쓸 거라면 광시야각 없는 걸 선택하고 그냥 모니터는 데스크탑 본체처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모니터 자체를 쓸 거라면 광시야각이 있는 게 확실히 편하고요. 메모리가 8기가는 돼야죠. 이게 어차피 4기가 정도 쓰면 지금 여기다 윈도우 7이나 뭐 윈도우 10을 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얘가 한 1, 2기가는 먹어버리거든요. 운영체제가. 그럼 나머지 한 2기가, 3기가 가지고 돌려야 된다는 건데 뭐 인터넷 하고 동영상 보고 뭐 동영상 강의 보고 이 정도는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게임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뭐 문서 프로그램, 뭐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한 두세 개 돌리려고 한다면 4기가 갖고는 정말 택도 없거든요. 그럼 어차피 4기가를 사가지고 8기가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애초부터 8기가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 메모리 갈아 끼는 것도 사실 쉽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문제는 하드가 일반 하드가 껴있어요. 500기가가. 그럼 여기다 추가로 SSD를 장착하려면 아마 판매자가 대부분 옵션으로 제공을 하겠지만 못해도 한 5, 6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기가 하드를 없애고 SSD를 장착하려면 한 2, 3만 원 더 주면 되는데 사실 500기가 하드도 데이터 저장용으로 있으면 좋아요. 그럼 SSD 하나 더 그냥 한 5만 원 보태가지고 장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광 드라이버 없다는 건 이제 C드림이나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USB나 이런 쪽에다가 윈도우 그 DVD나 CD 이미지를 카피해가지고 윈도우 설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복구 CD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이 노트북 그냥 하드 파티션 한쪽에 뭐 내장돼 있어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만 카돈 스피커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픽은 지금 HD520은 여기 i3 칩셋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칩셋이고 무선랜 AC는 뭐 무선랜 M보다 좀 더 빠른 건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냥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100메가비트라서 100메가비트 이상을 낼 수가 없는데 거기다 아무리 어떤 공익을 물려봤자 들어오는 게 100메가비트라 뭐 AC가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로 아는데 한 N급도 지금 N급이 150메가비트인데 집에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이 뭐 기가랜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100메가비트짜리를 쓰는 거라서 무선랜 N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유선랜 1기가비트, 블루투스, 리더 모드는 별로 쓸데없는 거네요. 뭐 블루 스크린 제고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색감이 오히려 왜곡이 되고 별로일걸요 아마. 소비 전력 감소 등등 뭐 그런 건 쓸데없는 기능이 있고 얼굴 인식 뭐 카메라로 얼굴 인식해서 풀어주는 그런 거 있고 HDMI를 지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모니터랑 연결할 때 사용되는 건데 옛날 것들은 HDMI에 뭐 D서브 이렇게 포트 두 개를 지원해가지고 HDMI도 쓰고 D서브로 하면은 듀얼 모니터도 가능하고 아니면 D서브로 그냥 모니터 하나만 연결도 가능하고 했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단자가 지금 HDMI 하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D서브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영상 출력이 단자가 하나라면 얘는 듀얼 모니터는 쓸 수가 없겠죠. 모니터에 있는 모니터랑 별도 연결한 모니터랑 듀얼로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모니 그 노트북에 있는 모니터가 워낙 작아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듀얼 모니터 구성은 단자가 하나라면 힘들 수도 있고요. USB 3.0 지원을 하죠. 2.0 지원하고 독립형 키보드, 뭐 노트북엔 당연한 거고, 이게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약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15인치 이상 되는 노트북에만 숫자 키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 작업할 때는 이 숫자 키패드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14인치 밑으로 가면 이 숫자 키패드가 빠지거든요. 모니터 화면이 작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숫자 키패드가 제거가 되는데, 그래서 15인치 이상을 꼭 선택하는 이유도 거기 있긴 있어요. 문서 작업할 때 이 위에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기엔 사실 힘들거든요. 밑에 오른쪽에 꼭 있어야 돼서. 배터리는 리튬 폴리며 등등, 두께 2cm, 부피 모르겠고, 지금 무게가 1.79kg면 괜찮네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네요. 보통 15인치가 한 2kg 넘어가는데, 그 밑에 이제 110만 원짜리는 무게가 1kg도 안 돼요. 얘가 지금 그 뭐 PC그램 이런 약간 브랜드로 LG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사양은 비슷하죠. 사양은 지금 여기는 SSD 256 장착돼 있지만, 얘가 뭐 가격 해봤자 가격 차이가 한 6, 7만 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경량화에 약간 초점이 맞춰진 그런 건데, 요거 사양으로만 보면 지금 여기다 SSD 장착하면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둘 다 OS 미포함이고, 그 외에 무게 빼고는 스펙 차이가 없어요. 1kg도 아니고 한 0. 그러니까 800g 때문에, 800g 때문에 거의 한 30만 원을 더 내고 이걸 사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럴 가치는 절대 없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LG 거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본의 아니게 LG 거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메모리 8기가를 한번 빼고 검색을 해보죠. 그럼, 그러니까 이 지금 저한테 부탁한 지인은 LG나 삼성 대기업 제품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걸 사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 그게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그냥 뭐 한성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양으로 인텔 6세대의 FHD 해상도의 광시야각 모니터가 달려있는, 그리고 메모리는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할 수가 있거든요. 슬롯이 하나라고 해도 여기 있는 4기가 뽑아버리고 8기가 하나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슬롯이 2개면 4기가 하나 더 사용해서 추가로 듀얼 채널 구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보면 얘는 가격이 좀 떨어지네요. 아까 본 게 아마 이거죠. 요거였던 것 같은데 8기가고, 얘네가 이제 램이 4기가라 아까 검색 결과에는 안 나왔는데, 역시 SSD는 빠져 있고, SSD 추가하면 한 6만 원 더 붙네요. 120기가고, 이거는 이제 그냥 1테라 하든 살려두고 SSD를 추가하는 옵션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교체 옵션이면 상당히 바가진 거죠. 그 밑에 15년, 16년 2월에 나온 게, 여기 지금 하나는 6100 U9, 하나는 6100H네요. 요것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HQ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 i 시리즈에서도 HQ 같은 경우, 얘는 그냥 듀얼 코어인데 걔는 이제 쿼드 코어에 뭐 더 성능이 좋은, 약간 같은 이름인데도 약간 성능이 더 좋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해상도 똑같고, 지금 차이 나는 거는 메모리밖에 없네요. 그리고 얘는 SSD 기본 장착이 64만 원인데요. 얘가 훨씬 좋은데. 메모리, 근데 요 사양에 왜 메모리를 4기가만 껴놨을까요? 뭐 메모리는 얼마 하지 않아요. 램 지금 노트북 메모리 4기가가 한 2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닌데, 아마 뭐 업그레이드하는 옵션도 들어 있겠죠. 역시 CD롬 이런 거 없고, 거기다가 얘는 듀얼 그래픽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CPU가 6100H가 약간 한 단계 높은 게 맞네요. 이게 지금 내장 그래픽 칩셋이 HD 530이에요. 얘는 지금 6100U는 내장 그래픽이 HD 520이거든요. 차이가 아까 적어놓은 거에 530은 안 보이는데,
뭐 대략 한 800점, 900점 사이는 하겠죠. 이 모델명이 약간 높은 거니까 성능 점수가 약간 더 나오긴 할 텐데 거기다가 지금 GT940M이면 제가 이거 GT940M도 아까 살짝 찾아봤는데 얘거든요. 940M이 한 900점대인데 HD530이나 940M이나 성능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외장 그래픽이 있으면 그 내부 메모리를 사용 안 해서 얘가 4기가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그래픽만 있는 모델은 이 HD530이 그 시스템 메모리를 같이 사용을 하니까 4기가로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 외장 그래픽이 얘는 들어있다 보니까 이 외장 그래픽이 자체적으로 메모리가 2기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4기가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8기가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외에는 별 차이는 없네요. 블루투스 그리고 영상 출력 HDMI 있고 USB 3.0 OS 미포함인데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LG 거랑 가격은 비슷하고 사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250 지금 SSD 250기가가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10만 원 정도 하고 이게 500기가 하드가 얼마나 하려나? 얘가 한 3만 원 하려나? 3, 4만 원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로 따지면 얘가 한 6만 원 정도 더 사양이 더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빼면은 얘가 만약에 일반 하드디스크 뭐 500기가가 들어 있었다 밑에 것처럼 그리고 메모리까지 가감해가지고 생각하면 얘는 지금 거의 6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제품인 거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 외장 그래픽까지 들어있는 노트북이다? 그럼 얘가 훨씬 난 거죠. 외장 그래픽까지 있으니까 얘는 거의 급으로 따지면 얘보다 한 단계 높은 급인 거예요. 예, 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요거 지금 15년 제품도 이것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살 이유가 없겠는데 얘는 어차피 SSD 추가하면 지금 68만 원이면 요거 지금 SSD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광시야각 패널 사양 다 동일하지만 외장 그래픽이 있는 것까지 다 동일하지만 지금 SSD가 들어있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CPU도 똑같고 나머지 사양도 똑같은데 단지 SSD만 바꿔가지고 신모델을 출시했다는 건지 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지금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네요. 판매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는데 16년 2월에 등록된 건데 한번 살펴보죠 이거. 약간 관심이 가는데 그냥 게임도 지금 외장 그래픽 없는 걸 찾았는데 어쩌다 보니 외장 그래픽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7S 인텔 940M에 이거 지금 65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맞네요. 이거 지금 옵션 있는데 옵션도 한번 살펴보면 옵션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애누리 이게 옵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상품평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온 지가 뭐 한 몇 달 안 돼서 그러는가 본데 발열이 좀 있네요. 그리고 940M 성능 애매해서 이거 넣을 바에 그냥 i5로 올려주는 게 더 나은데 하긴 그것도 그래요. 근데 얘가 아마 그 시스템 메모리 잡아먹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칩셋을 사용했을 때는 시스템 메모리를 잡아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940M을 넣은 것 같은데 외장 그래픽으로 넣어서 약간 성능 개선을 꽤 한 것 같은데 사실 HD530이랑 940M이랑 제가 볼 때 벤치마크 점수로 성능은 거의 동일할 걸로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분명히 시스템 메모리를 그 그래픽 칩셋이 따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건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8기가 메모리를 썼는데도 그 내장 그래픽 칩셋에서 한 2기가 정도 사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윈도우가 2기가 떼가고 하면 나머지 3, 4기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8기가로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뭐 16기가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 않으니까. 물론 이제 950M이나 이런 걸 사용했으면 조금 더 좋긴 했겠지만 한번 직접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노트북은 정말 애매한 게 PC 같은 경우는 부품마다 그 단계가 있으니까 대충 살펴보고 단계 이 정도 단계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노트북은 어쨌든 완제품을 사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한 거를 선택을 해야 돼서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얘도 지금 애누리 안 타고 오면 69만 원이고 애누리 타고 오면 기본 할인 먹고 65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네요. ODD 살 거냐고 물어보는데 필요 없고 주변기기 필요 없고 이거 지금 SSD 다 달려 있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아주 좀 알차게 나온 것 같은데 운영체제는 이제 본인이 설치하던 거 해야 될 건데 비디오 카드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이점이 있긴 있어요. 내장 메모리를 안 뺏어 먹는다는 게 이점이 있고 광시아 가게 15.6인치에 나쁘지 않은데요. SSD 250M 뭐 노트북 디자인이야 저는 별로 상관 안 하는 편이라 그냥 가성비지 뭐 디자인 뭐 무게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안 따지는 편인데 디자인 그냥 무난한 것 같고 멀티부스트 기본 장착으로 뭐 추가로 하드 장착하려면 장착해라 하고 요거 기본으로 하나 주네요. 한성 컴퓨터는 요걸 꼭 주더라고요. 이거 별도로 살려 그래도 한 7,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택배비해서 저기 뭐 노트킹 이런 데서 나온 저가형 멀티부스트 그냥 두께만 맞는 걸로 사면 한 7,000원,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이거 지금 M사타 방식인가요? 이거 지금 그냥 사타가 아니고 M사타 방식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M사타 방식이구나. 모르겠어요. M사타 방식하고 아무튼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일반 SSD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M사타가 좀 그러니까 SSD를 별도로 장착한다 그래도 M사타를 이제 장착해야 돼서 그냥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점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외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만약에 게임 좀 그냥 너무 고사양 게임 아니고 웬만큼 그냥 게임 돌리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 요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65만 원이죠. 65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지금 이 밑에 있는 LG 거랑은 성능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외장 그래픽도 없고 그런 거에서 약간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날 수 있죠. 거기다 여기다 SSD 장착하면 얘도 뭐 거의 한 70만 원 넘어갈 텐데 얘는 지금 65만 원이면 뭐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쳐도 얘가 훨씬 우위에 있는 거죠. 어차피 OS도 없고 그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 밑에 레노버도 한번 봐볼까요? 얘도 6세대에 6100U 사용됐고 풀 HD 해상도 광시아각 메모리 4기가 그리고 그래픽이 HD 520 내장 그래픽만 들어있는 거네요. 근데 메모리는 4기가 밖에 안 돼요. 요거는 아마 8기가로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가격이 싸진 않네요. 레노버도 가격이 괜찮은 편인데 이게 한 7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아마 레노버는 AMD APU 제품이 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한 50만 원대, 한 60만 원대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성 거는 이 밑에 뭔가 또 있네요. 이것도 지금 SSD에 얘는 하드 1테라가 또 추가된 뭐 그런 모델이군요. 940M에 나머지 스펙은 다 비슷한데 지금 요거 추가해가지고 72만 원, 앞에 건 65만 원. 그러니까 뭐 딱 하드디스크 가격 정도 더 붙인 건데 이걸 굳이 이런 별도의 모델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헷갈리게 그냥 기본 모델 하나 놔두고 옵션으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거는 좀 한성컴퓨터에서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이게 이런 게 이제 선택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 밑에 거는 15년 제품이고 6100H에 뭐 다 비슷비슷하네요. 거기다 하드가 이제 SSD가 안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한 70만 원대에서 그냥 웬만큼 게임 돌아가는 거 선택하겠다. 게임 팡팡 돌아가는 건 어차피 100만 원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뭐한 90만 원, 8, 90만 원 이상은 가야죠. 외장 그래픽에서 좀 들어 있는 걸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950M 뭐 이런 것들, GTX 960 뭐 이런 것들 이상이라던가 라데온 여기 외장 그래픽에서 게이밍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급형으로 최소 950M 뭐 라데온 R7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이상으로 들어있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가격이 좀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땐 지금 얘랑 얘가 무난하네요. 제가 아까 살짝 봐둔 것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GX3FX LG 거 중에서 그냥 고르다 보니까 GX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고 비슷한 게 있던데 지금 위에 거는 해상도가 1366에 768이고 광시야각도 아니고요. 일반 하드 들어있는 건데 그 밑에 거는
일단 요거에 광시야 가게 해상도 넓고 한 그건데 얘가 그거네요. 예. 저도 그냥 LG나 삼성 쪽에 찾아보다가 본 건 요거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사양은 그냥 구리구리한데 무게 줄었다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들이 이제 쭉 있더라고요. 여기 울트라 PC 그램. 저 같으면 절대 이런 건 안 살 텐데 뭐 그냥 모양 이쁘고 가벼운 거 원하면 뭐 구입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게임용으로 만약에 좀 팡팡 돌아가는 거? 팡팡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정도 한 950 R7 시리즈는 어떻게 설명이 나오나요? 3D 성능 떨어지고 2점에서 3점 사이네요. 얘는 3점에서 4점 사이. 그럼 얘가 한 940 정도 되겠네요. R7 시리즈 들어있는 이게 한 지포스 외장 그래픽으로 따지면 94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살짝 보죠. 레노버의 역시 있고 이게 브로드웰 5세대. 브로드웰 5세대도 별로 상관은 없겠던데 얘가 5200U면은 금방 6세대 본 거 6200U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점수 보면 얘가 지금 5005U가 한 2900점 정도 되니까 5200U는 뭐 한 여기 사이 될 거야. 한 3000점 한 3100, 200점 사이 될 텐데 얘는 이제 i5다 보니까 터보 부스트 기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뭐 약간 클럭을 올려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i5부터는. 그리고 1920 SSD 포함되어 있고 그래픽이 이제 R7M265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라데온 그래픽 모델명은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포스는 그나마 약간 일관성이 있는데 얘네는 뭐 일관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쓰다 보면. 얘가 지금 70만 원인데 그렇게 뛰어난 성능은 아니네요. 레노버가 가성비가 많이 안 좋아졌나? 아니면 이게 지금 인텔 거에서만 봐서 그런가? R7 시리즈면 여기 지금 AMD 것도 섞여 나올 법한데 AMD가 조금 죽어버린 것 같아요. 얘네가. 뭔가 AMD가 약간 저가라던가 아니면 APU 뭐 그래픽 칩셋 짬뽕된 중저가로 그냥 공략을 하는 건지 잘 안 보여요. 게임용에서 그럼 여기서 봐서 그런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AMD 제품이 있긴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궁금하네. 제가 개인적으로 AMD 노트북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쓸만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저가 제품에는 이제 퓨전 APU 해가지고 AMD CPU 사용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외장 그래픽 하나 붙어 있는 걸로 한 50만 원대 구입하면 그럭저럭 쓸만할 걸요. 이것도. 여기다 외장 그래픽, 듀얼 그래픽 한번 선택해서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얘가 지금 그래픽인데 라데온 R2 요거는 지금 APU의 내장 그래픽인 것 같고 내장 그래픽인 것 같은데 외장 그래픽이 뭐라는 거죠? 알 수가 없네요. 넘어가고요. HP 듀얼 그래픽의 라데온 R5 M330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R5면 지금 R7보다 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 R7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것도 만만치 않네요. APU 들어간 게 이게 아마 AMD APU가 CPU 성능은 좀 떨어질 거예요. 좀 떨어지는데 대신 뭐 그래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우위에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에는 요즘엔 모르겠어요. 가격대가 뭐 이미 60만 원대면 굳이 이쪽을 구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레노버가 67만 원대에 지금 A8의 쿼드코어 4500M이네요. 이게 쿼드코어라고 하지만 사실 AMD APU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쓰는 게 A8 3520M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그 다음 세대나 뭐 그 윗급이나 될 건데 그래봤자 한 3000점대 될 거예요. 아마 점수는. CPU는 그렇고 해상도 떨어지고 1366으로 광시야각도 아니고 메모리 4기가에 듀얼 그래픽으로 지금 7670에다가 라데온 HD 7670이 들어가 있는데 7670이면 얘 지금 7850 이거 PC용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가 한 3700점인데 7670이면 얘 한 반토막 해가지고 얘도 한 1000점대나 한 1500점대 한 그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기는 힘든 거고 그래서 한 67만 원이면 싸진 않네요. 이래서 AMD 거를 요즘에 볼 이유가 없어져 버렸고 그나마 게임용으로 좀 쓸만하다? 그럼 요거 980, 970M 이런 거 들어간 건 아마 가격이 상당할 거예요. 가격이 제일 싼 것도 지금 140만 원이네요.
과연 제일 비싼 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면 지금 스카이레이크 이제 인텔 6세대에 i7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6700HQ 해가지고 쿼드코어가 들어가 있고, HQ가 아니고 U가 붙은 건 듀얼코어고 H나 HQ가 붙은 건 쿼드코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뒷자리에서 분류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터보 부스트는 i5 이상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15.6인치의 FHD 해상도 1920 백라이트 광시야각에 메모리 8기가에 DDR4가 들어가 있네요. DDR4가 들어가면 좋겠죠. 아무래도 3보다는 뭔가 좋겠죠. 저는 이거 안 써봐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소비 전력 낮아지고 최대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오, 그럼 저전력에 지금 속도가 빠르다는 건 성능이 더 좋다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슬롯 자체가 다르네요. 금방 보니까 핀 자체가. 그리고 하드가 1테라, SSD가 안 들어가 있군요. 이게 140만 원대에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SSD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CD롬 이런 거 빠져 있고 듀얼 그래픽으로 지금 970M이 들어가 있죠. 무선 랜 AC 등등 블루투스 다중 모니터 연결 3개까지 가능하다는 건 역시 영상 출력 포트 HDMI 하나, 디스플레이 포트 2개 해가지고 다중 모니터 3개까지 지원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포트는 그 포트 하나로 6대까지인가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까 본 것들은 그럼 영상 출력 포트 HDMI 하나라는 건 모니터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네. USB 단자, 독립형 숫자 키패드 등등 무게가 2.5kg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CPU하고 그 외장 그래픽이 빵빵하네요. 그거 2개 말고는 다른 모델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도 지금 대부분 이 수준일 거고, 브로드웰 5세대에도 뭐 5700도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빵빵 돌아가는 데스크탑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한 50만 원짜리 본체급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살려면 한 150은 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본체 될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모바일하고 PC용하고 약간 그 성능의 그 어떤 기준이 약간 모호해가지고 그 밑에 걸로 좀 저렴한 걸로 사겠다. 그냥 뭐 웬만한 게임들 한 중상 정도 화질로 즐길 수 있다네요. 그럼 지금 스카이레이크 6세대 6300HQ 쿼드코어에 지금 이렇게 보면 해상도 1920 FHD 맞고 백라이트 광시야각은 아닌가요? 광시야각이 아니면 좀 곤란한데, 가격은 78만원 한 80만원대 정도 하는데 메모리 4기가에 지금 외장 그래픽이 950M이 들어간 거죠. 그 외에 얘도 영상 출력 단자는 하나밖에 없네요. HDMI 하나밖에. 좀 그런데요, 이거는. 뭐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80만 원이면 아까 봤던 게 이게 지금 한성컴퓨터가 한 65만 원이었거든요. SSD 장착하고. 그럼 얘가 지금 SSD 장착 128기가 장착되고 M4타 방식이긴 하지만 장착되고 외장 그래픽에 80만 원이면 15만 원 차이면 요걸 사겠는데요. 정말 게임도 얘는 웬만큼 돌아갈 테고 좀 그렇긴 하네요. 이거랑 비교하니까. 근데 15만 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은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걸 사게 되기 때문에 딱 내 수준에 맞는 노트북으로 한다면 처음에 목표했던 거대로 해서 요걸 사는 게 맞고요. 지금 요거는 나쁘지 않네요. 80만 원은 줘야 되는군요. 80만 원 정도 가면 레노버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레노버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레노버를 쓰고 있으니까, CPU 비슷하고 터보버스트에 광시야각 패널이네요. 얘는 아까 얘는 광시야각이 아니고 얘도 광시야각. 그러니까 광시야각 패널이 되면 확실히 좋아요. 이거 노트북 사용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텐데 워낙 시야각이 안 좋으니까 위 아래에서도 명암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이렇게 그 세워 있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막 전체적으로 명암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요. 약간 그리고 1300대 해상도는 좀 흐리멍텅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얘도 비슷하네요. 광시야각에 램 4기가에 외장 그래픽 GTX 950M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돌비 홈 시어터 뭐 이런 쓸데없는 기능들은 의미가 없어요. 노트북 사운드가 그냥 그저 그래요. 못 들을 정도는 아니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못 들을 정도는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한 5천 원짜리 PC 스피커보다는 좋긴 좋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유선랜, 블루투스 등등 있고, 이것도 괜찮아요. 80만 원이면 만약에 65만 원 주고 이거 살 바에는 80만 원 주고 이거 사기도 하겠는데요. 제 생각엔. 이것도 한번 대창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는 정도로. 음, 그러면 정말 아까 이게 i3였고 이게 노트북이 근데 정말 한 60만 원 이상짜리 살려면 이것도 은근히 부담인데 어,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죠. 게임용은 아니고 그냥 울트라북도 아니고 실속형? 예, 실속형의 15인치? 그래도 게임이 어느 정도 돌아가려면 최소 i3는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상세 메뉴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상세 메뉴? 사양 선택 해가지고 i3로 i3 스카이레이크 선택을 하고 화면은 15인치. 이제 화면 크기가 좀 작으면은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으니까 한 13인치까지 허용을 하고, 그래도 광시야각은 정말 이건 포기할 수 없는데 광시야각까지 포기를 하죠. 광시야각 포기를 하고 해상도는 1920, 1080이면 좋겠지만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1366, 768 쪽에서도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메모리는 최소 4기가, 그리고 못해도 8기가, 6기가 뭐 이 사이면 좋을 테고, 광 드라이브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SSD는 그냥 기본 장착이 돼 있으면 좋겠죠. 128기가 아니면 120기가 이 정도. 그리고 추가로 하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일단은 하드를 포기하고 SSD만 있는 걸로. 그리고 그래픽은 당연히 그냥 없어야죠. 그래픽까지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출력 단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거라면 의미가 있어요. 별도 모니터 연결할 거라면 HDMI 지원하는 모니터가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뭐 대부분 지원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포트가 뭐 디스플레이 포트만 있다 이러면 디스플레이 포트가 달려있는 모니터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HDMI랑 DVI, D서브 이런 것들은 그냥 싸구려 모니터에도 다 달려있는데 디스플레이 포트 있는 모니터는 가격이 한참 비싸기 때문에 영상 출력 단자는 요거 뭐 세 개 중에 하나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USB 3.0도 제가 볼 때는 의미는 크게 없어요. 얘가 USB 3.0을 지원하는 주변 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다 USB 2.0이고 3.0의 속도까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운영체제는 미포함으로 해야 좀 저렴하겠죠. 본인이 윈도우를 못 간다면 포함으로 선택을 해야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면 이것도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이 일정 사용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한 3시간이나 4시간 사용으로 잡겠다 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가 전기를 많이 먹으면 6셀 배터리를 사용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저전력으로 뭐 약간 최신 제품의 저전력의 저발열 뭐 이런 부품이 사용됐으면 한 3셀 정도 사용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전체 사용 시간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리튬 폴리머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고, 입력 장치에서 숫자 키패드도 뭐 이제 이 작은 걸로 하려면 13인치, 14인치에는 키패드가 없으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포기를 한다고 치면 색상 의미 없고 AS 필요 없고 무게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럼 뭐 어떤 게 나오나,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저렴한 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i3 중에서도 브로드웰까지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최저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요거는 지금 광고고 제품이고 그래도 제일 저렴한 게 그래도 한 60만 원이네요. 이게 스카이레이크를 사용하려면 14인치에 지금 1920, 1080 14인치에 FHD 해상도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램 4기가 SSD 들어있고 그래픽이 HD 520. 그러니까 이게 한 5세대나 6세대나 여기 내장 그래픽이 여기 보면 얘가 지금 6000, 6200, 5500 이런 것들이 아마 5세대 그 브로드웰인가 거기에 내장된 그래픽 칩셋인데 얘네가 한 500점, 800점 뭐 이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전에 있던 4600이 한 700점, 5500 이거는 한 4세대인가? 아무튼 지금 4600, 6000 뭐 그 사이면 된다는 건데, 이거 브로드웨이를 한번 넣어봐야겠네. 이게 어차피 이 사양에 60만 원이면 그 밑에 i3 브로드웨이를 넣어보고 하스웰까지도 한번 넣어보고, 펜티엄 셀레로는 도저히 이거는 정말 문서 인터넷 뭐 동영상 감상용이라면 모를까, 게임까지 하려면 요거는 정말 아닌 거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죠. 25개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에누리가 요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나와도 이런 비슷한 메뉴가 있긴 한데 다나와는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데, 광고 상품 빼고 더 저렴한 게 44만 원짜리가 있네요. 하스웰 4세대고 얘가 지금 내장 그래픽이 얘가 4,400이 들어있네요. 그럼 점수로 한 500점, 600점이라는 건데, 500점, 60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600이 700점이고 한 5,500이 500점이니까 얘가 한 500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외장 그래픽이 한 6, 700점 정도 나오는 건데, 디아블로 3가 1366 해상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1366 해상도면 얘도 디아3나 롤은 어느 정도 한 중아업에서 돌릴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해상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걸 찾다 보면 그래도 최하 그래도 이거밖에 없네요. 1920 나오는 거는 지금 아수스의 인텔 5세대의 i3 5010U면 점수가 얘가 CPU 점수가 한 3000점대면 그래도 AMD에 비하면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해상도 1920 광시야각은 아니네요. 안타깝게. 메모리 4기가 이거야 뭐 확장하면 되고, SSD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픽이 HD 5500이면 지금 500 여기 559점짜리네요. 패스마크 점수로 559점이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해상도 한 1300대로 떨고 가지고 풀 화면으로 돌릴 수는 있을 거예요. 가격이 근데 52만 원이면 거의 메리트가 없는데요. 그 위에 지금 2급이 65만 원인데 한성 컴퓨터가 가격 차이가 한 10만 원밖에 안 나면 요것도 별로 메리트가 없네요. 차라리 한성 컴퓨터 이 제품을 사고 말지. 얘가 성능으로 보면 그래도 한 3, 40%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별건 없어요. 그 밑에 부수적인 기능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15년, 16년 뭐 같은 연도에 나온 노트북들이 그 CPU 그래픽이 주요 부품만 다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6100U에 스카이레이크긴 한데 얘가 이제 60만 원째, 거의 한 58만 원인 거죠. 근데 요거 살려면 요거 살려면이 아니고 얘가 얘랑 비슷한 건가요? 얘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비슷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외장 그래픽이 들어있던 거였나? 얘가 지금 듀얼 그래픽이네요. 외장 그래픽 있는 거에서 65만 원이었으니까 전혀 그걸 살 이유가 없네요. 65만 원이고 얘가 58만 원이면 7만 원 차이면 무조건 얘를 가야죠. 성능 차이도 꽤 있을 텐데 무조건 얘를 가야 되고, 선택의 폭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뭐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제가 뭐 LG 삼성 걸로 해가지고 아까 뭐 찾아보던 게 몇 개 있는데 별게 없어요. 삼성 쪽에서도 조금 저렴한 게 있긴 있던데, 조건이 그냥 i5 뭐 이런 거에서 i3는 별로 안 보이고, i5에서 삼성 LG 거 중에 좀 저렴한 거 뭐 대충 해봤더니 제일 싼 게 얼마나 있나 봤더니 요런 거 한 60만 원짜리가 있긴 있거든요. 14년도 등록된 하스웰 4세대고, 이게 뭐 4세대, 5세대, 6세대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얘는 일단 그래픽 칩셋이 조금 4400급도 나쁘진 않지만 뭐 살짝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어차피 SSD를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60이 아니고 거의 한 65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LG 거가 이게 한 68만 원이거든요. 광시야각도 되고, 요건 또 광시야각도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요걸 선택할 이유는 없고, 좀 최근 거 한 15년도 거 살펴본다고 하면 그나마 인텔 5세대 이제 브로드웰 사용된 거 5200U에 저전력에 15.6인치 대신 이제 해상도가 1366이에요. 해상도가 조금 아쉽고, 그 외 일반 하드 들어가 있고 가격이 62만 원이면 역시 이걸 살 이유는 없죠. 얘가 지금 LG께 해상도도 되고 광시야각에
하드가 일반하드라 그렇지 SSD를 바꾼다 그러면 한 70만 원 좀 넘어가긴 하지만 얘도 거의 지금 SSD 교체하면 얘도 한 65만 원이니까 이 가격 차이면 얘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굳이. 해상도가 또 1920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65만 원? 그 해상도를 포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1366 해상도도 막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노트북에서 뭐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게임 즐기고 웹서핑 할 거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써본 입장에서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웹서핑 담은 가격 비교를 하더라도 창 두 개 띄워놓고 비교하고 이러려면 1920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지금 1920하고 1366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또 크게 나는 것도 아니라서 아무튼 저는 그냥 LG 거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세 개를. 여기서 레노버랑 GX3FX랑 그 밑에 한성 컴퓨터랑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HP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에누리에서 비교를 해보죠. 음, 이렇게 보면 가격대는 비슷비슷한데 지금 여기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역시 한성 컴퓨터죠. 65만 원대고 상품 설명을 한번 비교해 보면 6100H 얘는 얘는 지금 5세대 브로드웰이고 HP인데 브로드웰이고 별건 없어요. 그리고 해상도가 1366 떨어지고 얘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제끼고 예, 1920은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일단 잘라버리죠. 그 외에 얘도 뭐 가격 대비해서 딱히 사양이 좋은 건 아니네요. 가격이 얼마죠? 가격 65만 원이면 별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광시화각도 아니고 이렇게 자르고 보면 레노버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해요. 광시화각에 메모리 들어있고 지금 외장 그래픽으로 950M이 들어가 있고 얘는 지금 940M이고 얘가 좋긴 하네요. 더 좋네. i5에 6305HQ인데 가격이 아마 가격이 80만 원대고 가격이 60인가 70만 원대 미만에서 지금 얘도 SSD 장착한다면 거의 70만 원을 육박하는 가격이니까 이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제 LG 삼성을 고집한다면 제가 볼 때 왼쪽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없고 그냥 게임은 돌아가고 싶은데 돈은 70만 원 이상 쓰기 싫다면 선택의 여지는 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성비로 본다면 이쪽을 선택할 만도 한데 둘 다 일반하드 얘는 지금 SSD까지 장착돼 있으니까요. 얘는 근데 일반하드라서 여기다 이제 SSD 장착하고 하면 한 70만 원 좀 넘어가겠죠. 얘는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어요. SSD가 기본 장착이기 때문에 메모리 한 2만 원 주고 사기가 더 사서 뭐 꽂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얘가 가격 대비해서는 한 5만 원, 한 5만 원, 10만 원 가격 차이로 보면 지금 외장 그래픽까지 있으니까 못해도 한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애매한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칩셋도 얘가 지금 H면 약간 얘가 한 단계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검색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HQ면은 얘가 쿼드코어라서 확실히 높다는 걸 알겠는데 H만 있는 것도 여기서 검색하다 보니까 또 처음 본 거라 그 외에 사양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요거밖에 없겠네요. 스카이레크 6세 전력 소모가 15W밖에 안 되네요. 얘는 전력 소모가 35W면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건데 같은 6세대에서 전력 소모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건 세대 차이가 만약에 5세대, 6세대였으면 더 뭐 제조 공정이 미세해져 가지고 저전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세대에서 전력 차이가 난다는 건 얘가 지금 성능이 더 좋다는 건데요. 클럭도 높고 캐시 메모리는 똑같네요. 3메가고 그 외에 사양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결론을 내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굳이 대기업 제품을 고집한다면 약간의 그 뭐 아주 미묘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성능 가성비를 약간 포기하고라도 그냥 LG 울트라 PC 요거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는 가성비를 좀 따진다면 한성 걸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성능을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성능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 가격대보다는 제 생각엔 한 15만 원 정도 더 얹어가지고 한 80만 원대에서 외장 그래픽으로 지포스 한 GTX 950M 들어간 그 모델 아까 본 거 그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네요. 그게 이거네요. 그게 이거. 레노버랑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80만 원대에 얘가 지금 하드가 SSD가 아니긴 하지만 그 외에 사양은 광시아 가게 1920에 그리고 CPU도 i5에다가 터보 부스트 기능까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CPU 성능도. 그리고 이제 원한다면 뭐야 영상 출력도 HDMI에 여러 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GTX 950M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모바일에서도 GT하고 GTX하고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GT고 GTX면은 이게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GTX 950이 이게 PC용인데 5000점대죠. 그러면 이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950M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까 찾아보던 게 있는데 950M이 일단 여기서는 없고요. 여기 지금 이게 한 하이엔드 하이미드 중상급인데 하이엔드급으로 가야 있나 본데 GTX라 그런가? GTX 950M이 있네요. 이게 1400점 정도 되네요. 1400점이면 역시 그 PC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성능이긴 한데 지금 이 1400M이면 아이리스 프로 6200이 그 인텔 5세대에 있는 뭔가 더 위에 있는 위급 그러니까 약간 i7급인가? 그쪽에 들어간 인텔 그래픽 칩셋인가 그런 것던 것 같은데 걔랑 거의 동급이면 1500점이면 뭐 그냥 롤 같은 거 한 중상업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얘가 성능이 밑에 거보다 2배니까 나쁜 성능은 아니에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뭐 PC용으로 7850 이거 옛날 거 쓰고 있는데 이게 한 3700점이거든요. 뭐 그냥 다 돌아가요. 웬만한 게임들 뭐 배틀필드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약간 사양 있는 게임들도 무난하게 돌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1400점 정도면 한 7600대 라데온으로 치면 뭐 지포스로 치면 지금 750보다도 안 되는 거면 이게 어느 정도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한 720, 730 아니면 옛날 걸로 치면 뭐 250 뭐 그급 되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를 쓰거나 뭐 더 좋은 거 쓸 거면 뭐 돈 더 주면 되겠죠. 근데 가성비 생각했을 때 지금 성능을 좀 생각한다면 그냥 한성보다는 요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사실 80만 원하고 한 65만 원하고는 이게 체감적으로 차이가 있고 얘 지금 SSD 장착하고 하면 거의 한 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가격 차이가 한 25만 원 정도 난다고 봐야 돼요. 한 20만 원 정도. 그럼 20만 원이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한성 컴퓨터 정도? 그리고 대기업 생각하면 L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지인한테는 이제 요거 LG 요거를 추천해 줘야겠네요. 그냥 LG 요거 사라고 정 찝찝하고 그러면 삼성 거에서는 딱히 한 60만 원, 70만 원대에서 게임도 돌아갈 만한 적절한 가성비 제품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문서 작업에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냥 롤도 한 중아업 옵션 타협하고 해상도 좀 떨구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트북을 한번 살펴보고 쇼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